(1947년 7월) 뉴멕시코 로스웰의 한 농장 근처에서 미국 509 폭격사단 관계자가 추락한 비행접시 파편을 수집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같은 날 미 공군 8 사단장은 수집했던 파편은 비행접시가 아닌 기상관측용 풍선의 일부였다고 기존의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스웰 추락 사고의 진상은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려져 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군 소속으로 509 폭격사단으로 파견되어 간호사로 정식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비행접시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명의 생존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는 상처도 없었으며 정신도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이 생존 외계인과 소통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생존한 외계인이 저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 외계인은 저에게 이미지와 생각들을 텔레파시로 전달했습니다. 제 임무는 외계인을 인터뷰하여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6주 동안 외계인 에어럴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에어럴이 죽은 60주년이 된 지금에서야 이렇게 공개하게 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메인은 에어럴의 고향 문명을 뜻하는 명칭이며, 제가 인터뷰한 이 외계인은 도메인 원정단 소속의 군인이고 조종사이며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들은 전체 우주의 약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문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녀를 여자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별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여성적인 태도가 더 강한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영적인 힘으로만 연결되어 움직여지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럴은 여성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졌으며 모든 생명을 배려하고 위하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도메인 원정단의 공식 일원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은하계의 이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기원전 5965년 이후로는 한 번도 지구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해본 적이 없다. 도메인 소유의 행성들에 사는 생명체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내 핵심 임무는 아니다. 나는 군인이고 조종사이며 엔지니어다. 여러 가지 정보와 수사 결과 끝에 우리는 이 우주 곳곳에 아직도 구제국의 우주선과 그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원 후 1914년 봄, 우리는 아주 우연히 구제국의 기지를 발견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 일은 우리 도메인 원정군 한 명이 이 주기적인 인간사회 정찰 임무를 위해 옛 오스트리아 대공 한 명의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도메인 원정군은 합스부르크 왕족이 인간사회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 대공의 육체는 어느 날 한 보스니아 학생에게서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몸속에 있던 도메인 원정군의 영은 대공의 육체가 총에 맞아 죽는 순간 갑자기 육체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었고, 부주의하게도 기억상실 포스 스크린에 붙잡히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야 우리 도메인은 나중에 지구를 포함한 이 근방 은하계 구역 전체에 전기 포스 필드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전기 포스 필드는 영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었다. 영이 이 전기 포스 필드를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 마치 물고기의 그물망처럼 이 전기 포스 필드가 영들을 낚아채서 이들을 아주 강력한 전기 세뇌 과정에 강제 투입시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다.
구제국의 이 전기 충격요법은 1조 볼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전압량이다. 이 정도 힘의 전기 쇼크는 어떤 영들의 기억도 모두 다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으며 여태껏 거의 무한대로 존재해왔던 영의 모든 전생의 기억까지도 지워버리고 영의 본래 신분과 정체성까지도 모두 없애버린다. 이런 전기 쇼크 과정 뒤에는 거짓된 기억과 시간 개념이 주입되고 여러가지 강력한 최면 세뇌 프로그램들이 적용되게 된다. 이 도메인 원정군의 경험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남아있던 구제국 세력들이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지구를 감옥 행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행위가 정확히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우리도 잘 모른다. 아마 수백만 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론적으로는 만약 지구인에게 강요되고 있는 기억상실 전기 충격요법 시스템만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면 모든 영들의 기억이 전부 다 돌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구인의 최근 과학기술적 성장에 비하면 그들의 영적인 성장은 꽤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아직도 지구인들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 양식은 영들의 반복적인 인생 사이클 사이에 주입되는 강력한 최면 세뇌 프로그램의 영향이 크다. 구제국의 지구 감옥 운영팀은 지구인들의 군국주의적이고 야만적인 행동 양식을 계속해서 은밀히 지원하고 장려할 것인데 이렇게 해야 수감원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싸우는 것에 온 힘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각한 정신 이상자들을 국가의 리더로 임명하여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구제국의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은 소수의 악랄한 구제국의 잔재 세력으로 인해 조종되고 있으며 이들은 아무 목적이나 의미 없이 이렇게 지구인들에게 전쟁과 고통의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건이나 이벤트들은 계속해서 지구 역사를 빨갛게 물들이고 있다. 지구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들의 본래 정체성을 찾고 그들 역시 영원한 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단지 생물학적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구인들은 영원히 지구라는 감옥 행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생명과 창조의 능력은 신들한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영원한 영의 존재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결국 모든 답은 영원 불멸한 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